석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석탄의 별명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가 도대체 포천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포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신북면 신평리에 있습니다. 15만 평 규모입니다. 여기 있는 조감도를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깨끗하잖아요. 첨단 시설처럼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포천시에 좋아지는 시설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조감도는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역사가 있죠. 한세님들께서 1970년대 초반서부터 정착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축사 등을 개조해 무허가 염색공장을 운영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됐던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무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이 무허가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행정의 개념이 크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행정력이 닿지 않아 대기오염물 배출과 폐수 방류를 방치했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지역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30년 넘게 지금 포천시 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런 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연히 직무유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불법을 강조할 수 없어서 산업단지를 양성화 혹은 재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님 듣기로는 지금 이 장자산단에 들어서는 공장들이 염색 공장이나 피혁 가공 공장들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단지에 염색 공장들만 대거 입주한다는 것은 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기업 연구단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굴뚝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굴뚝산업 유치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 좋을 수 있나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애당초 염색 가공 업체들 이런 업종들이 없어야 좋죠. 기술이 발전해서 섬유염색 부분이나 피혁 가공 공장 같은 업종들과 피혁 가공 공장 같은 업종들이 예전보다는 덜 오염시킨다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서 오염물 배출이 가장 극심한 업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신평공단의 21개 업체, 양문공단의 30개 업체, 거의 다 염색 가공 공장들인데 15만 평 거대한 산업단지에 또 70여 개의 염색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더욱이 염색 가공 업체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정말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화공약품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평 1이나 양문공단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시작합니다. 아유, 그거 보니까 진짜. 네. 제가 얼마 전 잠깐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날 때면 엄청난 악취와 또 그로 인해 아주 눈이 매워가지고 잠시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포천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들을 재정비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수가 갑자기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들을 양성화하고 재정비만 해도 되는데 이 15만 평 부지에 100개의 공장을 만든다. 이게 양성하고 재정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좋은 사업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많은데 바이오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첨단 소재 산업 뭐 이런 산업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싫어할 만한 공장들만 유치한다는 말입니다. 그 공장들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까지 만든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동의하시지만 이 염색 공장들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만든다. 이거 우리 포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대기 환경 보전법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인근의 남양주나 의정부 같은 곳은 즉 석탄을 포함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원천적으로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대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고체 연료 사용 제한 금지 지역에 포함을 시켰다고 한다면 염색 공장이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이런 게 애초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천하면 광릉수목원, 산정호수, 한탄강 지질공원, 백운객, 허브아일랜드, 아트밸리 뭐 이런 거로 먹고 살자고 그렇게 떠들면서 석탄 발전소라뇨. 근데 요즘은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부가가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이 나아가야 할 길이 공장이 많은 공장 포천입니까? 아니면 청정 포천입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 포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천혜의 자연 환경, 첨단 이미지, 풍부한 관광자원, 아름다운 자연, 미래가 아름다운 도시, 친환경 관광. 아주 좋은 말은 다 갖다 모아놨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날짜가 정말 재밌습니다. 2014년 7월입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소 계획은 2011년 9월입니다. 석탄 발전소 만들면서 천혜의 자연환경, 친환경 관광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동네 경로당 다니시고 척사대회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제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양주나 그 의정부 같은 곳은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정부 인구는 대략 한 43만 정도 되고요. 남양주는 한 6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석탄 발전소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뭐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반대로 포천은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도 적겠죠. 그래서 뭐 얼렁뚱땅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도 가능하겠네요.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포천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탄도 가능한 산업군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석탄 같은 것이 포천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선거를 통해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셔야죠. 누굽니까?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창수면에 이미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올 10월이면 계류리에도 화력발전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도 신평리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오가리 병원 적출물 쓰레기 소각장, 산업, 생활 쓰레기 소각장 등 포천시의 공기를 더럽히는 온갖 시설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포천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신북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이만큼의 피해 지역입니다. 신북을 중심으로 일동 포천까지가 직접 피해 지역이고요. 간접 피해 지역까지 보면 포천시 전역이 피해 지역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석탄발전소는 포천 시민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 환경의 원흉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의 입장은 비록 석탄은 선택을 했지만 재정비를 하고 또 집중 관리를 해서 환경 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포천시 전체가 피해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천시 전역이 피해 지역입니다. 다시 장자산업단지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염색을 하고 가공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과 함께 증기, 즉 스팀이 필요합니다. 그럼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겠죠. 바로 보일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보일러입니다. 그 보일러를 돌리는 주 연료가 석탄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산업단지 전체에 증기를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뭐 저 정도 규모의 큰 보일러가 필요하겠네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저희 집에는 연탄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연탄 구멍을 또 이렇게 맞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다가 보면 그 연탄가스를 잠깐 들여 마시고도 아주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왜 연탄 보일러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연탄, 즉 석탄은 우리 몸에 정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 석탄 발전소를 관계 기관은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석탄을 떼니까 석탄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석탄 발전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단 에너지 시설 그러니까 뭐가 좀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가 다른 건가요? 자, 집단 에너지 시설은
산업단지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급하고 남은 잔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남은 열을 그냥 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집단 에너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 팔고 그로 인해 돈을 버는 것이 뒤바뀌어 주목적이 되면 집단 에너지 시설이 아니고 그냥 발전소인 것입니다. 그 발전소가 석탄을 주 연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석탄 발전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석탄 발전소가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 장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 용량이 얼마나 용량이 큰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업체 수를 좀 보십시오. 구미산업단지와 반월산자는 업체 수가 1000여 개가 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포천 장자산업단지는 입주업체가 아무리 최대 계산해도 100개가 추산이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클까요? 하다못해 발전 용량은 구미국가산업단지보다 2배 가까이 큽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아니 얼마 전에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 이게 뭐 GS 쪽에서 제공을 한 건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GS 발전소에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CEO님들과 공무원들도 함께 다녀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원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이 이만큼 깨끗하다. 뭐 버스로 모셔서 오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날따라 그쪽에서는 청소도 깨끗이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표를 하나 또 보고 계시는데요. 타 사업지구와 비교해 우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사용량 또한 아주 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웃긴 부분이 있어요. 장자산업단지는 뭐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비교군이 화력발전소거든요. 네, 비교할 때는 보통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네, 지금 발전소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 발전소란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당진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는 아까 모두에서 보셨던 화면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아주 커다란 화력발전소인데 장자산업단지 사업자는 그쪽과 지금 비교하면서 양이 작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다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뭐 발전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자료 같습니다. 그러면 석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게 되나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석탄을 운반해오고 떼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데 25톤 트럭 226대라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5,650톤입니다. 5,650톤 정도면 얼마인지 여러분 좀 개념이 잡히십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합운동장 가보셨죠? 거기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만큼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양의 석탄이 뭐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엄청난 양의 석탄이 들어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석탄 발전소 하면 해안가에 주변에 있잖아요. 네. 뭐 석탄 같은 걸 배로 나르기도 쉽고 미세먼지가 불어도 바람 바다 쪽으로 따라가 버리고. 근데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가루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가 오래된 화력발전소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은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의 화력발전소 1호기가 지어진 지 33년, 지금은 8호기까지 운영 중입니다. 발전소 주변의 마을로 가봤습니다. 하루만 안 추워도 새까만 먼지가 집안 곳곳에 쌓입니다. 주민들은 백해한 냄새 때문에 늘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합니다. 상무 같은 데가 저 가서 보면 새카맣네요. 너무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지은 지 17년밖에 안 된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수시로 날아오는 석탄가루 때문에 빨래조차 밖에 널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들여다가 오늘은 여기가 이렇게 새카매져가지고 빨래도 지금 실내에다 넣어야 되고. 발전소 측은 22개 측정 장비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환경청에서 나왔죠. 그렇죠. 이게 하나만 꺼져도 환경청에서 당장 그 정보 나와요. 왜 꺼졌는지. 특히 발전소 외부에 쌓아놓은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리거나 자연 발화되면서 나오는 배출 물질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산 저절차는 주로 수입을 하게 되고요. 저절차들이 보통은 발화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돼갖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28%는 수도권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10개를 폐쇄하거나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짓는 화력발전소는 첨단 환경 설비를 구축해 미세먼지 배출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SBS 표현입니다.